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의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장의 흐름들 좋습니다. 수산주 정말 강한 퍼포먼스 내고 있고요. 전선 너무할 것 없이 지금 관련주들 너무 좋습니다. 원전까지도 흐름 좋은데 이런 흐름으로 오후장까지 좀 갈 수 있는 건지, 내 종목은 진짜 괜찮은 건지 궁금증 있으시다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이 틈틈이 종목 상담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랑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상시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종목 상담해드리고 선물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별도 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얘기 그리고 시장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 강호지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밖은 날씨는 좀 우중충한데 네. 시장 분위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서요. 네. 오늘 시장 몇 점 만점 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3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요? 네. 오, 그래 좀 뭔가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네. 한 줄 평으로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줄을 서야 하는 맛집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맛있는 건데 맞지 네. 않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려야겠죠. 기다리죠. 네. 근데 또 줄 서는 맛집은 맛있어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도 충분히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뭐 전반적인 시장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어떤 섹터, 뭐 오늘 하루는 뭐 어떤 테마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씩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외되고 있을 종목이라도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서 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뭐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실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쫓기지 마시고 계속 모아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줄 서야 하는 맛집이라고 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줄 서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순차적으로 맛있는 맛집은 순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되고 순서대로 또 타도 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수급이 지금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국내 시장 안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차례는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 차례는 곧 분명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시장 이 분위기처럼 제 종목 포트도요 좀 빨갛게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인데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점심 드시면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사연 왔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 시청자님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저 지금 오늘 늦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뭔가 오늘 휴가나 반차 쓰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반차 꿀 같은 또 휴식 시간에 어떤 종목을 또 고민 상담 받고 싶은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로봇주 샀는데요. 로봇주요. 네. 네, 에브리봇이요. 에브리보. 근데 어떤 게 좀 네. 궁금하세요? 평단가랑 비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좀 높아요. 26,478원이요. 진짜 가격대 좀 높을 때, 그러니까 불타기 하신 건가요? 나름대로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비중은요? 20%요. 2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로봇은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에브리보 평단가를 좀 낮춘 건데 네. 지금 상황 좀 잘한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낮추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 서비스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 이 인수 합병과 관련된 그런 루머들이 돌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시장을 말씀드릴 때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연초까지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사실 수개월간 지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로봇주 쪽으로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100% 무인 공정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적인 홀딩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단기 저점을 잡고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자리이고, 지금 보시더라도 21 이평선 21,000원 구간을 좀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매수가가 26,400원, 뭐 26,5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딱 매물이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고, 또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딱 매수가 부근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26,500원을 또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큼은 좀 축소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올라왔는데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 매수가 26,5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돌파가 확인이 됐을 때는 이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돼 있는, 혹은 이 갭 구간, 이 매물이 좀 부재한 가격대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33,000원에서 38,00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에브리봇 얘기를 좀 질문 하나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질문이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까요? 현 시점에 추가 매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추가 매수를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6,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돌파하게 될 경우에 그때 진행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저점 19,000원 정도를 다시 지키지 못한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보고 내가 짜놓은 이 시나리오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또 한 감사합니다. 번의 추가 매수보다는 좀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조언해 주셨는데요. 좀 마음에 만족이 좀 되셨을까요? 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선물 드릴 건데요. 네. 텀블러 받으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떡 선물 세트 받으시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떡, 어떤 떡인가요? 떡이요. 종합이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떡이요. 알겠습니다. 떡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사연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연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8627번님의 Y씨입니다. 21,000원에 10% 비중인데요. Y씨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봐드릴게요. 워낙 또 최근에도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반도체 섹터 잘 가면 이 친구도 잘 가지 않을까. 오늘 또 1% 강세인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Y씨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상승폭이 컸고 그쵸.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도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는 조금 적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워낙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 자체가 워낙 강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좀 쉬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뭐 반도체 관련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탄력이 예전만큼 좀 강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1,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고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 이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눌림목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막 내가 수익을 크게 보고 빠져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손실폭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11.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삼성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또 HBM용 이 웨이퍼 테스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면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올해 이 웨이퍼 테스터를 공급하게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2분기부터 이제 매출액 410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정말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뭐 손실폭이 좀 만회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지금 이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조정이 이어지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을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5,0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가장 크게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15,000원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 투매 물량 혹은 손절 물량에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방으로 봤을 때는 사실 19,000원 구간에서 2만 원 구간대 단기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 혹은 HBM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도 이전에 7월 4일에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한 1,80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와 준다라면 홀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 없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C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고 일단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또 YC가 잘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퍼포먼스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화이팅 하시라고 YC 또 신청해 주신 8627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좀 기운차게 시작하셨나요?
네? 잘 안 기- 들려서. 기운찬 다시 한번. 월요일 시작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네.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고요. 네, 먹었어요. 좋습니다. 자, 기운차게 점심도 먹었겠다. 이제 전화 한번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서 고민 상담도 해보시죠.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LS 머티리얼즈를 샀는데, 네.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샀는데, 네. 떨어져가지고요. 떨어져서 얼마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이요. 3만 원에 비중이 20%. 20%, 10%뭐 이렇게 좀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크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신데 비중은 좀 어떻게 가져가세요? 비중은 20%요. 20% 들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좀 적은 편인데 상장되자마자 좀 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손실권이라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더 봐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때라도 좀 탈출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물을 타야 될지 아니면 존버해야 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냥 팔아야 될지. 자, 우리 전문가님, 이런 경우가 네. 많아요. 상장돼서 기대감에 샀으나 주가가 빠지는 경우의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 지금 계속 평단가를 낮추는 게 답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사실 신규 상장주는 바닥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뭐 전선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과 관련돼서 뭐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그룹이 이제 LS 그룹이죠.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 부문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룹사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전선주나 전력주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LS 뭐 그룹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전력 나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에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보인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6월 달에 6월 중순에 개파락을 보였는데 이때 이슈가 뭐였냐? 이제 블록딜, 대주주의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투심이 조금 꺾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단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지금 이 딱 가격대가 보시면은 이 상장 초기 이전 흐름을 보지 말고 이후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였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2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장주, 특히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이 시장 소외가 되게 될 경우에 뭐 1% 혹은 뭐 0. 몇 %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작은 단음봉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한 22,500원 구간을 확실하게 좀 손절 라인 혹은 로스컨 라인으로 좀 잡아두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 바닥 라인 내가 잡아있는 손절가 라인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략대로 해보시고요. 저희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 좀 들고 가는 게 좋아하는 또 간직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지 궁금해요. 둘 중에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저희 떡 선물 드리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요. 또 기분 좋은 또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금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우리 너튜브에 벌써 올무지개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장진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오르락 내리락님께서 너튜브로 사조 시푸드 봐주세요 하시면서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6,000원에 20%를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할까 봐주세요 하시는데 두근두근 이거 뽑힐까 말까가 설레하시는 것 같아서 오르락 내리락님 사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요. 와, 굉장히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시원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너무 많이 나서 내일도 갈까? 이때 정리하는 게 맞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진이네 2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봤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슬란드에서 한식당을 열었는데 외국인들이 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김값이 금값이 됐나라는 생각 드는데 그것도 이런 영향들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김을 판매하는 것들이? 네, 그렇죠.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아시아권의 모든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정도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가 지금 다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과연 내일도 갈까? 뭐 이런 시세 연속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풀리지 않는 이상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가격대 지금 7,500원 상단에서 여러 차례 좀 꼬리가 만들어졌었고 얼마 전에 이제 22년도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9,000원 구간에서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눌렸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구간을 이 캔들 몸통으로 좀 소화를 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사실 3,000원대에서 지금 뭐 8,000원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사조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사조 시푸드만 하더라도 지금 뭐 PBR을 보시게 되면 0.49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평가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호조세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주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단기적인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느 정도 윗꼬리가 형성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한다. 혹은 장중에 어느 정도 차익이 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조 시푸드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김밥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이 냉동김밥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김밥 3종을 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사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 조금 더 위험하니까 이때 또 수익 낼 때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님 저희 지금 당첨되셨거든요. 선물. 그래서 샵 9083으로 저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도 볼게요. 2009번님의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지금 32,800원에 비중은 한 50% 제가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괜찮은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 별 5점 만점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래서 3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시네요. 3개.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급등 10% 했네요, 지금. 네. 강한 상승력 보여주는데 앞으로의 또 그럼 전망들도 좀 잡아주셔야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사실 오랜 기간 좀 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차전지가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는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도 이 탈철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중국 기업을 통해서 또 이 탈철기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배터리 관련된 이 화재가 좀 있었는데 이 리튬 내에 이 철 성분이 있게 될 경우에도 이제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내에 있는 철, 이 성분을 다 빼줘야 되는데 지금 대보마 마그네틱이 만드는 그 탈철기가 이 리튬 내에 철 성분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보마그네틱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탈철기 부문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지금 이런 대기업 향으로 지금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22년도에 굉장히 좀 큰 매출을 좀 기록을 해줬죠.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해주고 영업이익도 2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 작년부터 사실 매출이 굉장히 크게 줄고 영업이익도 뭐 1억 수준으로 굉장히 적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이미 113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고 또 최근에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 반영이 된다라면은 바닥을 좀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추적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보마 마그네틱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보더라도 사실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바닥으로 봤을 때는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이죠. 6월 4일에도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 공급 계약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원 구간이 올라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좀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계속적인 홀딩이 좀 가능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또 3만 원에서 걸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 5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해 두시고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구간이 좀 돌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홀딩할지 아니면 비중 축소할지 이 부분을 좀 관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번님께도 저희가 소정에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또 강호진 전문가님이 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훨훨 난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술게 맛입니다. 뜨끈뜨끈합니다. 한국 무브넥스부터 콜마 B&H, 서현이와 리가켄바이오까지 쭉쭉 상승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보실 거는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6월 27일 매수하고 벌써 32%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 퍼포먼스가 너무 급등세가 강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야, 진짜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네. 정말 저 표가 꽉 찼어요. 전 일단 호진 전문가님의 이 원픽 종목이 다 꽉 찼는데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또 안목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주식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다. 네, 역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력을 저희가 믿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VM부터 볼게요. 7월 8일에 또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건 좀 안타깝게 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런 네.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시장 네. 여파로. 이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VM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HBM 관련주가 굉장히 핫할 때 이 VM은 사실 부각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VM 같은 경우는 실제로 SK 하이닉스랑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조정이 나올 때 계속적으로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 설명도 좀 드려야 되나요? 해주시면 좋죠. 네,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좀 그어봤을 때 소폭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기보다는 이전에 좀 하방 경직을 보였거나 아니면은 좀 바닥을 다졌었던 가격대인 12,000원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12,000원을 좀 버텨준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에 지금 매출액 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6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어디냐? 바로 상반기에 나왔던 SK하이닉스양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SK하이닉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HBM 관련주 이전 종목들은 이미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VM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슈를 받고 HBM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받으면서 아웃퍼폼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퍼포먼스를 또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큼 VM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뭐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손절가 또 짧게 잡으면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러면 블루엠텍 살펴보시죠. 매수 후에 진짜 급등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15%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야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저는 쓰고 싶을 정도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강렬하게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 날아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좀 나오죠.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18% 정도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이 기업의 재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삭센다 그리고 삭센다 이후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받았을 때 좀 단기적인 이 모멘텀 플레이 관련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을 높여주면서 지금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5일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다면은 뭐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는 수익 챙겨 두시고 앞으로는 5일 이평선, 이 단기 이평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대응하면서 가자. 삭센다의 효과로 블루엠텍이 좀 강렬한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도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리가캠 바이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자마자 날아갑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우리가 좀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15%인데 어떻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네,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더 갈 수 있다. 그럼 네. 목표가를 우리가 아예 조정을 좀 더 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상황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애초에 뭐 리가캠 바이오의 목표가를 85,000원으로 잡아드렸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추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의 뒤를 이어서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고가가 84,000원인데 애초에 목표가를 신고가인 85,000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ADC 관련해서 이 리가캠 바이오가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DC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게다가 지금 뭐 코스닥 시장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알테오지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이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결국엔 수급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에 대한 리뷰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와, 손절가락 투자한 종목까지 AS 해주는 방송은 대박이에요. 이런 방송 없어요 하면서 우리 바세님께서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AS 종목 해드리니까요. 믿고 한번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S 종목 종목들 정리해봤다면 이어지는 강호진 전문가님이 보고 있는 원픽 종목 그리고 업종 힌트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힌트 드립니다. 장독대가 쭉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됩니다. 비읍, 기읍, 리을 이렇게 지금 종목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장독대만 보고 뭘까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님께서 종목 상담 받고 너무 상담 감사합니다. 진짜 상담이 선물이다. 다음에 또 상담 신청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심보다 주슐랭 하시면서 우리은행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신데 이분은요. 내일 꼭 찾아주세요. 저희가 꼭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와, 빙그렌가 볼거리인가 불그렌가 불가리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강호진 전문가님 여기서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그분께 저희 선물 드릴 겁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범고래가 나왔거든요. 올무지개님이 말한 범고래. 네, 범고래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센스 있나요? 네. 자, 그분께 선물로 종목을 좀 달라던데요. 올무지개님이. 종목을. 네, 종목 좀 주세요. 오늘도 하나 주세요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미 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하트라도 좀 날려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올무지개님 사랑합니다. 자, 정답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오늘 이 종목은 바로 빙그레입니다. 빙그레하고 한번 또 웃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빙그레. 제가 뭐 우상이라 가지고 항상 빙그레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빙그레 왜 좋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지금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단지 우유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저는 늘 목욕탕 갔다 오면 그거 먹었어요. 그렇죠. 항상 그 드셨나요? 저도 항상 먹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어요. 역시나. 네. 그래서 장독대에서 바나나 우유가 숙성돼서 가져왔냐? 아니죠. 왜냐면 바나나 그 우유를 생각하시면은 다른 이름이 이제 단지 우유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모양을. 이제 단지 이 항아리를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 뭐 해외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나가면은 한 번쯤은 갔다 왔죠. 네, 그래서 마트를 가 보시면은 바나나 우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 이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팔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는 이 빙과류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그레 하면 떠오르는 아이스크림 뭐 있으시죠? 저는 메로나요. 그렇죠. 올 때 메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군요. 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도 올 때 메로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올 때 메로나 사와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K푸드 열풍이 일게 되면서 이 빙과류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작년에는 220억이었는데 벌써 뭐 270억을 넘어가는 그런 매출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식료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내수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외로 수출되게 되면서 이 매출 캐파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까 이 종목 상담하신 그 사조 그룹주들만 하더라도 네. 이 냉동김밥이 수출되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K푸드와 관련된 이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눌림이 나오다가도 계속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19년도 8천억에서 22년도 1.2조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춤했었거든요. 뭐 200억대, 뭐 400억 수준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1000억대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수출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출액도 1.4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더 성장한 1,300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호조세에 이어서 2분기, 게다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보통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가류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식료품주,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형주, 우량주들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빙그레도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지금 5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만 8천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수급선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매물대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뭐죠? 네. 네. 매물대가 너무 쌓여 있다. 네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다시 친고가 돌파하기도 좀 어렵고 네네. 좀 차트적으로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수산주, 수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냉동김밥을 기반으로 지금 눌렸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CJ 시푸드라든지 한성기업 이런 것들도 눌렸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뭐 빙그레나 풀무원 뭐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격 네. 전략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뭐 60일선까지는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8만 5천 원에서 지금 8만 9,500원 딱 현재가 부근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제 눌림목 구간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높게는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라운드 넘버라고 볼 수가 있는 10만 원대로 1차 목표가 잡아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갭이 만들어졌었던 이 갭을 메우는 가격대인 7만 7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너튜브 이지혜님께서도 어머 제 종목이에요 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 또 보유자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빙그레 바나나로 지금 8만 5천 원부터 8만 9,500원이 매수가였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 라인 7만 7천 원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또 좋은 얘기 나눠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이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요 오늘장 킥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와 달리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 같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있는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 수산 테마 올라와 있습니다. 사조그룹 힘찬 헤엄의 상한가 직행이라고 되어 있죠. 종목별 자세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었던 오늘의 수산 테마입니다. 그간 K푸드 열풍 속에서 이 냉동김밥으로 기대감이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또 일본과 중국의 김 생산 부진으로 한국의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수산 섹터 안에서도 이 사조 그룹이 일제히 상한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시 구간인 지금도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조그룹은 바로 지난달 6월 24일에 푸디스트를 인수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푸디스트의 실적까지 생각을 한다면 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이 같은 분위기에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사조산업 맨 위 상단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모두 23% 그리고 29% 이상의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성기업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19.84%로 굉장한 급등세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CJ시푸드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13%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으로 수산 테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테마, 해운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자전쟁 휴전 가능성의 약세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떨어지고 있는 해운주입니다. 상반기 그간 고공행진하던 해상 운임의 상승세가 둔화가 된 것이 실망으로 변한 건데요. 이 피크 아웃이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상승세에 대한 실망으로도 보이고요. 또 1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이 휴전이 급 물세를 타고 있는 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 합의로 수에즈 운하가 개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를 우회하지 않고 유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분위기에 STX 그린로지스 가장 상단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7%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HMM 5% 이상의 하락률, 그리고 대한해운, 흥하해운, 그리고 펜오션도 1.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 사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무님 오늘 오전장, 양시장 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열린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상승 둘 다 빨간불을 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한 0.98%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대보다는 좀 덜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금요일 증시에서 선반영이 좀 됐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죠. 순 매수 금액이 외국인이 1조 원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1조 원 훌쩍 넘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외국인 2,50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전기전자로 2,600억이 순매수 들어왔는데 역시나도 삼성전자가 순매수 일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순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삼성 SDI까지 이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운수장비 쪽에서 조선주들 순매수가 또 들어가고 있고요. 증권주라든지 일부 건설주들, 전기, 가스까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의 2,500억 순매수다 그러면 좀 더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좀 못 올라선 이유가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이 1,3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수 창고 쪽, 그러니까 좀 전에 해운주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운주와 이 운수 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좀 맞서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지수만 놓고 보면 좀 다르죠. 근데 다른 이유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4% 그리고 에코프로가 6.5%, 에코프로 BM이 4%.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보합권이거나 일부 좀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 수,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종목 수는 좀 보합권이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일부 하락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하락폭을 줄이고 그리고 상승폭을 좀 늘려가는 게 뭐 당연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좀 쉬더라도 내일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하루만 놓고 보고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거나 아니면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가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의 매도 금액이 지금 약 한 1,3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금액이 좀 들어야지 지수가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약 한 1,300억 정도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관의 순매도 금액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오후장에선 기관이 일부 좀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면 지수가 좀 더 상승폭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 11일에는 CPI, 그리고 12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죠. CPI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 CPI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금요일 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많이 올랐던 이유는 9월달 그리고 금년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치를 한껏 좀 높여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치를 이번 주에는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눈치 보더라도 CPI와 PPI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까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기관의 수급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그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인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월요일 이슈 과연 어떤 것들을 또 준비했을지 화면을로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로봇주 삼성 아니면 못 가는 건가요? 하반기 빅사이클 전망,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봇주 하면은 이제 자동화 로봇 도입 확대에 따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절단 장애인을 위한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다. 관련한 로봇 섹터에도 훈풍도 불었는데, 근데도 한편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대형 종목들이 아니라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의 급등, 이런 흐름들이 삼전 덕분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반등을 촉발시킨 계기는 좀 삼성전자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10조가 넘어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밝힌 걸로 따르면은 100% 반도체 무인 공정을 목표로 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로봇주들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했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럽이 좀 컸습니다. 주요 좀 수요 국가 중에 하나가 유럽이었는데 유럽의 제조업황이 좀 많이 그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그래도 미국의 판매 채널이 큰 회사들, 미국의 좀 기반을 다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앞으로의 좀 상저하고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로봇 수요 지표가 어느 정도 반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수요의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 보면은 로봇 수주라던가 공작기계 수주 그리고 뭐 아스카와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초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지금 로봇의 하반기 좀 기대감을 유입시켜줄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이제 8월 8일이죠.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또 공개한다고 또 예정을 해 있는 상황인데 또 로봇택시 공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좀 확산이 되고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흥행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전 세계에서 인력난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뭐 저출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로봇 쪽으로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흐름의 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다가올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그 당장의 좀 이익성을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익성이 늘어날 건가. 그래서 뭐 핵심 기술이라던가 핵심 뭐 제품이라던가 그리고 고객 라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마디로는 로봇의 이 시발점, 그러니까 로봇주가 잘 될 수 있었던 스타트의 요점은 삼성전자 덕분은 맞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업황 자체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테슬라 로봇 택시가 공개된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섹터군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최주혁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로봇 섹터의 빅사이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 또 테슬라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테슬라의 주요 포인트는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도 만드는 회사고 우주항공 쪽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좀 로봇 시장만 놓고 보면은 외팔형 시장이 둘을 많이 이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이나 북미, 일본 쪽만 놓고 봐도 외팔형에 대한 로봇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금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측에서도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기업들 위주로만 놓고 보면은 이미 로봇에 대한 부분들 개발이 완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람과 거의 비슷한 로봇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만큼의 실용성을 뽑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 테스트 부분들을 거쳐서 결국엔 상업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수요는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앞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난 부분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난 부분들이 심해진다고 해서 기업이 공장을 안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특화가 되면서 공장 캐파 증설을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캐파 증설을 이어나간다 하게 되면은 그 공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인력난 부분들이 심해지고 고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투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일회성 비용들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로봇의 장점은 결국엔 내가 어떠한 부분들 로봇을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로봇을 장착을 하고 이제 일하는 부분들을 상용화를 시켰을 때 결국에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안에 부속품 부분들만 좀 교체해주는 부분들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로봇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로봇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그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대감만큼 그러니까 이제 밸류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아가지고 투자 심리도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에서 밸류는 이미 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밸류가 지금 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좋지가 못하니까 결국 주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컸을 거고요.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들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로봇주에 대한 좀 투심을 조금 더 약화를 시켰던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야스카와라는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올라와 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 야스카와 기업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때 지금 실적이 반등세가 나와준 상황이고요. 근데 야스카 기업의 반등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야스카 기업이 협동 로봇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봤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점유율망, 이제 점유망이라고 하죠. 점유율망 부분에서 일본 야스카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주들의 투심이 회복이 되고 수요가 회복이 되는 거 야스카를 많이 보는 거죠. 야스카가 만약에 실적이 반등이 올라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 같은 경우도 수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나는 약간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수요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겠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일본 야스카 기업을 좀 많이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공작 기기에 대한 수출 효과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1분기 때 야스카와라는 기업 자체는 로봇의 납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두산 로보티스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뚜렷하게 성과를 못 냈던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사족 보행 로봇도 그렇고 AMR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력 부분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컸는데 자본금이 딸렸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결국엔 투자를 한 겁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R&D 센터까지 구축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R&D 센터까지 구축을 시켜놓으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 때 로봇에 대한 지금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결국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재당주로는 그런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도 하고 계신 그래가지고 거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의 반등 기조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만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요 회복까지 이미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주들은 장기적인 성장성이 가능한 산업군 중에 하나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로봇은 충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관점이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싸다라는 투심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좀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주도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겠지만 수급은 분명히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관점이 비슷해요. 로봇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단기간이 먼 장거리로 본다면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갔을 때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할 만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로봇 기업에서 점유율
점유율 가장 높은 기업 야스카 기업의 반등세가 나오는지를 관점 포인트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HBM 증대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공장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로봇주, 로봇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거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로봇주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완성 로봇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또 핵심 부품 제조사가 IPO 뭐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가장 로봇 섹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분야 중에 하반기에 기대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분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하드웨어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 네, 네. 근데 일단 이게 좀 세분화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꽤 보니까 많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볼 수 있는 거 실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하드웨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AI와 이제 결합된 상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AI를 가동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일단 추론형 AI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뭐 한국에서 뭐 강하게 어떤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추론형 AI 반도체 쪽에서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제가 뭘 얘기했었죠? 지금 로봇주 AI 구현할 수 있는 네, 구현할 하드웨어도 수 얘기해 있는, 주셨고 네. 소프트웨어도 얘기해 아 주셨고. 맞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 그나마 네이버를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 사실 네이버를 그 로봇 하나만 보고도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연간 1,600대 가량의 협동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10,000대를 이제 확보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전자가 이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죠. 액추에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전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쪽을 좀 따라가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아틀라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SK가 이제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대기업이 좀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나 많이들 아시니까 그거는 뭐 맞아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이 좀 보유하고 있고 지분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 전문가님 모두가 이야기했던 종목으로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도 원픽주로는 지금 아까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부분을 좀 가장 하반기에 봐야 될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고 대기업과 그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나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 산업에서 다시 한번 러브콜을 받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에브리보, 뭐 뉴로메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주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걸 또 한 번 여쭤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삼성과의 협력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리노이즈에 지금 판매 법인이 진출이 돼가지고 영국 쪽에 대한 부분들, 북미 쪽에 대한 지금 시장 진출이 발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북미 쪽에 지금은 좀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주 부피까지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술력 부분들은 입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지금 다방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발이 완료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테스트 부분들을 거쳐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사족 보행 로봇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지금 재무 구조만 딱 놓고 봐도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전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기 전에는 유보율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60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 지분 추가적인 부분들 이슈가 나오고 나서 유보율이 갑자기 1년 만에 1200%까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업이 재무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력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개발 속도를 더욱더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292% 정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 수출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았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놓고 보면요. 지금 19%, 27%, 34%까지 순식간에 위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예상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붙는다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면은 대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주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대기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뭐 LG전자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시기가 가면 갈수록 인력난 부분들이 분명히 심해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엔 어느 정도 기술력 있는 로봇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분 투자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왜 형님들의 이슈가 붙어야만 로봇주가 가나요? 자체적인 이슈는 없나요? 결국 로봇주들이 네. 자본금이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죠. 붙어야만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엔 자본금을 확보하려면은 네. 대기업이 안 붙는 이상 증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자를 결국 유상증자를 할 건지 무상증자를 할 수도 없겠죠. 자본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유상증자 시장에서 악재로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 주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환원가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붙어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고금리 부분들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자본금이 탄탄한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제가 탑픽을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뽑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만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도 좀 아닙니다. 결국 필수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품 중에 하나가 감속기예요. 감속기. 네, 그렇죠. 감속기 기업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이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상용화가 많이 된다고 하면 많이 될수록 감속기는 일회성 부분들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형 부품이거든요. 네. 교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교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속기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감속기 기업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수출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속기가 수출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지금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티스도 지금 계속해서 판매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로봇이 계속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감속기도 결국에는 계속 밖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의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그래도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티스 그 이하 쪽으로는 감속기 기업들이다.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로봇주를 찾아내시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와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모주는 고수익인가요? 이 공식이 끝이 난 건지 기술 특례 상장 허울뿐인 미래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IPO에 대한 열풍 불면서 사람들이 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이목을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성장성을 고려해서 이 재무적인 요건이 안 되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공모가 뻥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지원 대표님, 기술특례 상장과 IPO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허들을 낮춰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기술력이라던가 성장성은 있는데 뭐 기업이 지금 당장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쵸.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든 산업이지만 과실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그런 좀 기술 특례로 이제 좀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명과 암이 좀 확실히 뚜렷하죠. 구분되는 그런 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술 특례 기업 중에서 거의 81%가 적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성공을 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확률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애초에 상장할 당시에 그 기업들이 제시를 했었던 실적 목표에 도달한 기업들 자체가 96%가 도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 안에서는 당연히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성만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하방에서 받쳐주는 일단 지지대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좀 지금까지도 좀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게 파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파도를 계기로 해서 더 크게 시장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또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끝도 없는 기로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 특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기업의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어떻게 좀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은 그러니까 허들을 좀 더 낮춰줘서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나 로봇주처럼 미래의 성장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허들이 될 텐데 그게 좀 낮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명가암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두 분 입장인데 이지원 대표님은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하셔야 돼요라고 하셨으면, 더불어서 이제 최진욱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특례 상장 기업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미래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무모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모한 투자라고 네.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특례 상장으로 가장 성공한 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장 당시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은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모한 투자라고 보시는데 알테오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성 부분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특례 상장을 한다고 해서 상장주니까 결국엔 지금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성이 충분하게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기능으로 봤을 때 영업 매출 부분들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앞전에 알테오젠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안쪽에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기업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100%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안에서 결국에 옥석을 가리고 수면 밖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이익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성 자체가 충분하게 상승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뭔가 매출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 여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노스페이스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술특례 상장으로 지금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공모가보다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의 밸류로만 환산을 했을 때는 지금 PBR이 한 12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12배 정도 받으면은 적정 주가 위치가 18,000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질적으로 지금 PBR 밸류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딱 나왔는데 너무 비싸.
비싼 거죠.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누군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소형 발사체, 즉 위성 쪽 관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투자 설명에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실질적인 발사 서비스라든지 이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 전이라고 하거든요.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설명회에서 그럼 결국에 지금 상장은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바로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투심을 위축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결국 내가 이제 이런 상장주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한 사업성,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또 펌핑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성, 발사체 분명히 큰 산업은 맞아요. 큰 산업은 맞지만 이것도 결국엔 로봇이랑 같은 관계성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산업군이지 지금 당장 이 결과를 도출시키는 산업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은 바로 개선이 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투심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래서 하반기 급락으로 기술 특례 상장의 대표적인 예로 이노스페이스를 그렇죠.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네, 이미.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이 많은 거예요. 기술특례 상장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임상을 거치면은 바로 FDA 승인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기대감의 주가가 더 급등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기술특례 상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네.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사업성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단기냐, 긴 호흡이냐, 이거에 대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알테우제는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왔던 케이스가 이노스페이스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아까 파도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전문가님께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이준 전문가님, 그 뻥튀기 상장 의혹 때문에 금감원이 이제 SK하이닉스 2차 압수수색도 진행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파도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럼 주가에도 이런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 영향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이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주가상으로. 근데 그게 추세를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도 이슈가 그렇게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추세는 만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을 좀 놓쳤는데,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보다는요, 기술 특례 상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 알테오젠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알테오젠도 상장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대박 난 지도 거의 상장하고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대박이 난 건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이제 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좀 그 자리를 잡아 나가고 사업성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애초에 그 IPO 그 자금 자체, 자금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은 아마 기업들 선별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네. 웬만하면은 좀 투자에 좀 주의하셔라, 주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우리가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여기 안에서 이준현 대표의 원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헬스케어, 알테오젠, 하스, 애니컴텍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안에서요 이준현 대표의 원픽은요, 엑셀, 세라퓨틱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오셨어요, 원픽으로. 네. 보수적으로 보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또 매력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엑셀 세라퓨틱스는 세포 배양, 배지 개발하고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업을 무조건 또 매력적이니까 투자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상장하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다만 엑셀 세라퓨틱스는 이제 곧 상장이 되는데, 기관 경쟁률이 이번에 1288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상장 당일 좀 분위기 어떤 온기 덕분에 좀 크게 또 상장 또 동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탄력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 뭐 공모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한정이 되는 얘기지 그 당일날에 뭐 이후에도 따라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쟁력은 앞으로 좀 차근차근 시간을 좀 들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가 원픽 종목이었고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좀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유의점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현재 성과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엔 기업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증자 우려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자본금을 어디다 쓸지를 가장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이 어떠한 부분들을 자금적인 부분들의 구조를 영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자금을 지금 사회 활용할 것이고 지금 이 기업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 산업군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술특례 상장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투자 조건을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따지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돌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 부실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증자에 대한 우려 부분들도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성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 부실, 증자, 또 부재, 그리고 불공정 부분들까지 리스크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하단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오후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